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3.15 부정선거 64주기를 맞이해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회개를 거부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와 더불어 4.15 부정선거 국가적 죄악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제목이 긴데요. 우선 오늘 제가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 파수꾼이라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뒷배경이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은 사실은 이것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증거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경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이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에게도요.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값을 선지자에게 찾겠다, 파수꾼에게 찾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오늘날은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경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제 요즘에 교회들이 무슨 반공 이도율에게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젊은 목사들이요. 여러분, 이 반공 이도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고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이제 경고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바라냐면은 오늘날 이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공산주의와 이렇게 최전방에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무신론에 입각한 폭력혁명, 계급투쟁 이런 것이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지금은 다 이렇게 없어졌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이것이 계속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북한만 봐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고요. 또 사형을 당하거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고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젊은 신학생이 막 자기 레포트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써가지고 발표하는데 보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은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무슨 자유주의, 현대주의, 자유, 근본주의 막 얘기하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또 반공 이도율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자기는 그렇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저 북한에 가서 한 달이 아니고 하루만 살다 오세요. 하루.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살다 와봐요. 어떻게 됐는가요? 그게 반공 이도율 얘기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경고하라 그랬잖아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런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념 우상이라든지 반공 이도율 이런 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고하는데 이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멸망당하는 광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행이 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거고요. 식민지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지난주 2.18 독립기념일인가요? 그때 독립선언 동경 유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국민 주권을 회복하자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 현재 식민지 국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태입니다.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주권을 빼앗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부정선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정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지금 다음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우리 이제 부활절이 3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주간인데,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지금 아주 긴급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말 또 3월 15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뭐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제가 이거 3, 40분에 1시간에 다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1954년 대통령 중임제를 이제 철폐를 개헌했어요. 물론 개헌이 이 중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 중임제 개헌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삼선 개헌인가 그래요. 그걸 철폐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그 날짜 계산하는 거는 1960년도 해가지고, 1950년도, 1948년 1회 했잖아요. 그러면 2회는 1952년, 그 다음에 3회는 1956년, 1960년 4회가 되잖아요. 4차. 근데 그 4차가 아닙니다. 요게 그 안에 무슨 사연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그렇게 따지면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1954년 중임제를 철폐했다. 요거는 좀 여러분이 요 날짜.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3월 15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오늘날은 대통령만 선거하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따로, 그다음에 부통령 선거 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대통령 하면 부통령은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조병욱 이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마병으로 죽습니다. 미국에 가서 치료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당선이 된 겁니다. 선거 하자마자, 하기도 전에요. 그 당선됐으니까 대통령 선거 부정을 일으킬 그런 관련이 없는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6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임 중에도 세상을 건강상으로 정말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이걸 승계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통령 선거가 중요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여당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인가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그 부통령을 이 부통령을 단정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그 반대편은 장면과 조병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부정선거 이 내용을 보면은 요 뒤에 제가 써놨는데, 아무튼 요 마산시에서 대규모 항쟁이 발생했고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4월 19일 전국적으로 항쟁이 확산되는데 고려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또 죽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고려대에서도 크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요 4.19 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 학생의거라고 그랬죠. 저희 때는 학생의거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4.19 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다 바꿔놨습니다. 저희 때는 광주 사태인데 요즘은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제주 4.3인데 제주와 뭐라고 바꿨더라고요. 제주 4.3 항쟁인가요? 또 민주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요. 그리고 이제 요 4.19 혁명으로 이렇게 또 이제 이걸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의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5.18은 5.18 사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9는 4.19 의거, 학생의거 이런 식으로. 왜냐?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이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학생이 3월 20일 대통령이 하였는데, 물론 이제 이때 4.19 때 거의 100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하고, 그 다음에 다치고 부상당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가 사망을 한 거죠, 당시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야이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갔는데, 예, 결국은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서거하시는. 그리고 부정선거 내용은 뭐였었냐면요. 40%가 사전투표였대요. 당시에. 대단한 거죠. 40%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3인조, 이건 뭐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투표가 있었고요. 또 내통식, 또 기표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을 바꿔치기.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요 투표함 바꿔치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혼돈시키고 막 이게 대표 혼돈시키고 득표수 조작을 했고, 요거는요, 제가 여기 왜 동그라미 쳤냐면은, 그리고 요 40%의 사전투표. 결국은 이렇게, 당시에도 이렇게 미리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이 사전투표가 결국은 이렇게 부정선거에 온상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오늘날도 이 사전투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린 4.15 부정선거도 당일 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자가 바뀌는데, 이게 사전 투표가 여기서도 보면 40% 사전 투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예측하기는 올 4월 12일, 다음 달이죠. 여기서 사전 투표가 거의 40% 육박할 것이다. 막 이랬는데, 이게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전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그럼 4.15 부정선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2020년 4월 15일 그 300명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제 그 당선된 선거에서 뭐 지금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왜 4.15 부정선거가 이게 3.15 부정선거는 이게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4.15 부정선거 아직도 이게 뭐 전혀 수사도 안 하고 또 확정도 안 됐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음모론이 아니냐?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거나 가짜로 이렇게 하는 걸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4.15를 부정선거라고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도 홈페이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다운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몇 명, 투표수 몇 명이고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서 그냥 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선거를 받아들였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요 근래 와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때 이제 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의 180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당이 뭐 120석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완전히 부정선거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데이터와 이게 또 어떠한 사실을 두고서 이거 수치를 이렇게 한 거기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음모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점검을 하는데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문 기자님들, 이 신문소에서 아무도 이거를 분석을 안 하잖아요.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거를 분석하고 또 이걸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2020년도뿐만 아니고 거의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거의 10번 이상의 이 전자개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이후에 특히 사전선거가 도입된 게 아마 2010년인가 그 이후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거의 대부분의 부정선거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는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그 전에 2018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였지만은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라고 그래가지고 각 도지사 뽑고 뭐 군수 뽑고 지방의회 뽑고 뭐 이렇게 교육감 뽑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감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지방선거라고 그러죠. 그 지방선거도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당시에 서울 거만 이렇게 딱 봤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구청장 뽑잖아요. 근데 24개 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뭐 이기고 지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사전선거에서는
한 구를 빼놓고 24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그 석권하는 24대 1입니다. 동으로 따지면요, 뭐 400, 300, 뭐 200 몇 개 동이 있잖아요. 동 대부분에서 다 그러면 그 뭡니까? 그냥 사전, 근데 이 구에서도 25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25대 0으로 국민의힘당을 누른 겁니다. 완전히 압승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25개 구가 있다 그러면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렇게 보통이잖아요. 당일 선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선거에서는 그리고 동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동도 300 아니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동이 많잖아요. 뭐 200개 동이다 그러면 200대 0입니다. 사전 선거에서는. 여러분, 이런 건 통계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일정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부정선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5.18 같은 경우도 그 5.18에서 거기 보면은 민주화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한 1000여 명의 정체불명의 사진이 유엔의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게 다 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체불명의 1000여 명의 무장 세력들이 있습니다. 막 거기에 장갑차를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 기관총을 들고 다니고 수리탄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강주 도청에서는 전남도청에서 이미 여기 한 2000여 발이 다이나마이트가 장착돼 있고요. 그거 당시에 그 상황으로 거의 그게 폭파되면 3분의 1, 광주시가 한 3분의 1이 날아갈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특히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이게 안면인식으로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근데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우연히 북한에 이렇게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사진들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면인식이 일치되는 게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정말 북한의 고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군부의 고위층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부의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군이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것이 민주화냐 아니냐, 또 전두환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전라도를 싫어하느냐 미워하느냐, 경상도를 좋아하느냐,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살인사건 하면 거기에서 DNA 수사하고 그러잖아요. 안면식, 지문 채취하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데이터, 그것도 유엔에 등록된 사진에서 저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안면식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내는데, 그래서 이 4.15 부정선거도 마치 이렇게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왜냐면은 다 음모론 그런데 5.18도 마찬가지로 4.15도 음모론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운받아, 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부정선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06년 4월 15일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전자개표위원 통계조작 2번에 통계조작 부정선거라고 그랬죠.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당선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 당을 이렇게 그쪽으로 사전선거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 다 승리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또 이거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이거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오늘은 3.15 부정선거 64주기를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주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국민의힘도 통계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경우는 간혹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이 정체성이 좀 국민의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당선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전선거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든지 이제 이렇게 그걸 추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선거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거를 수사하는데 서버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개표 과정 이런 거 다 수사를 했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아무리 선거 재판을 신청하고 또 수사를 고소 고발해도 전혀, 더군다나 이 방송에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방송에서 TV 언론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3.15 부정선거 때는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막 들고 일어났고요. 근데 이 4.15 부정선거는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왜 그런지, 3.15 부정선거에는 왜 그렇게 정말 그냥 속백말로 피우면 난리를 폈는데 왜 4.15는 조용한지,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방에도 사법권 출신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다 뭐라 그래. 그게 그냥 아주 고정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별정직 이런 식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정규직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명예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바지 사장이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선거에서 몇십 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이 그냥 막 숫자 속이고 이런 거는 그냥 아주 쉽겠죠. 그리고 선거재판도 대법원 판사에 의한 단심제이기 때문에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여 재판지음에 기각을.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재판하더라도 1, 2군데 하면서 시간을 끄면서 투표함 통과리 시간을 벌어줘 통과리하게 한 후 나머지 재판은 선거재판 1심제 악용하여 대법원의 대법관이 무조건 기각 처리해 부정선거를 은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도 거의 여기 기사 나온 건데 스카이데일리라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캡처했는데 여기 보면은 4.15 사법농단 1234일 재판을 안 한 거예요. 거의 3년 넘게. 김명수 대법관이 지난번에 작년인가 이렇게 은퇴했잖아요. 은퇴라고 그럽니까? 퇴직하면서 그리고 기각시키고 나갔습니다. 대법관 나가면서 동시에 기각시키고. 그러니까 선거재판을 지원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몇 번 선거재판을 했어요. 하기는. 3건인가 4건. 근데 3건인가 4건 했는데 대충. 그것도 다 여기 보면은 여기 기사입니다. 그것도 대법관을 제가 여기 써놨죠. 여기 기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법관을 변조 가담 의혹 받는다. 그 선거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변조한 가담의 의혹을 받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변조 가담 의혹.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 신문 기사에 짜마끝이 결론 충격.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선거 재판할 때 그 사진을 찍어둔 건데 이 기사에 나온 거죠.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게 이런 게 아주 인쇄해서 자르고 이렇게 흔적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런 거를 심사하지 않고 재판 적당히 해가지고 이 기사에 여기 나오잖아요. 126건 모두 끝나.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단심제입니다. 이거 126건 여기 모두 끝났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26건이 모두 끝났다고. 여기 126건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126건 이게 글씨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 126건 모두 끝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내려드릴게요. 여기 조금 여기 나오죠. 126건 모두 끝나 이렇게 나오죠. 126건 모두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놓고 그냥 재판도 안 하고 한 3건 정도 하고서 3건도 이렇게 적당하게 여기 뭐가 잘못된지 이거 나온 건데 글씨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정말 아주 심각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리라는 말이 나오죠. 통과리. 여기 이제 부정선거 보면은 여기 통과리 했다. 근데 이 통과리 한 것이 아까 여기 3.15 부정선거 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15 선거 때도 투표함 바꿔치기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투표함 바꿔치기. 그렇죠? 요 투표함 바꿔치기. 아주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나 지금 4.15 부정선거나 수법이 비슷한 겁니다. 지금 요게 전자개표기 때문에 특히 뭐라 그러나 요거를 숫자를 통계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그동안에 2010년 전자개표기 도입된 이래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그 다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2020년 대규모라고 이제 마지막 2024년 다음 달이죠. 이 선거 때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거를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걸리지 않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를 막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마지막 남은 기회, 마지막이 공산화의 기회죠. 공산화의 기회. 왜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넘으면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남북으로 이렇게 뭐 연방제 통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화 딱딱딱 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 기회를 왔는데 이제 지금 최종 그 공산화의 최종 이게 뭐야? 병기가 뭡니까? 최종 병기.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할 건가? 투표함 통과리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예? 그 선거관리인 도장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걸 위조해가지고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마 계획을 또 짜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 사명 안에 이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공산화되는 건 멸망하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면 교회도 없습니다.